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지금 분양시장에 생긴 대혼란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입주하는 단지들은 거의 아비규환 상태라고 해요. 자, 627 부동산 대책이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재건축 재개발에도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오늘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무주택자, 유주택자 모두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수요자라고 해도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사지 마라. 두 번째는 투자 목적으로 집 사지 말라는 겁니다. 분양시장에도 이 규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분양 관련 규제를 소개해드리기 이전에 분양은 어떻게 받는지 이제 분양 당첨 과정과 대금 납부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보통 아파트가 착공을 하게 된다면 시행사는 일반 분양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에서 당첨자 지위로 당첨자로 선정이 되면은요, 계약금을 납부해요. 보통 10% 비율을 측정하죠. 계약금을 납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 그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도금 보통 60% 비율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거는 대출이 돼요. 게다가 DSR도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당첨자가 되면 대부분 승인이 난다 보시면 돼요. 그럼 중도금까지는 걱정이 없죠. 자, 그리고 완공되면은요, 잔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 잔금만 납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중도금도 같이 납부해야 되죠. 이때 받는 대출을 잔금 대출이라고 하는데 미등기 상태에서 하는 대출이다 보니까 시행사가 금융기관을 별도로 알선해서 후치담보 형식으로 대출을 알선하게 됩니다. 이때 잔금 대출은 DSR에 적용되고요. 소득기준 심사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을 좀 기억하시고 새로 나온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분양시장 규제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1주택자가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을 받을 경우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 모두 다 해당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1주택자가 투자 목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입주권 같은 걸 매수할 경우에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붙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갈 사람만 이것을 매입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분양권과 입주권의 수요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양시장의 규제 두 번째는 잔금 대출 시 최대 6억까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고가 아파트의 분양 수요가 제한될 것으로 봐요. 특히 고소득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런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 전략을 많이 활용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본인들은 소득은 높은데 자본금이 적어요. 그러면은 계약금 10%만 있는 분양을 당첨이 되고 나서 잔금 시점에 본인 소득 대비 최대한 본인의 소득을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잔금 대출을 받아서 이 집을 내 이름으로 등기를 칠 수 있었는데 6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네. 그럼 이 분양은 청약은 넣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분양시장 규제 세 번째는 바로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 의무입니다. 이게 이주비 대출하고 중도금 대출에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또는 재개발에 투자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거주 목적으로만 획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분양 수요도 줄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투자자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나 분양받았는데, 아니, 나 조합원인데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일 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일반 분양자 같은 경우는요, 종전 규정이 적용돼서 방금 말씀드렸던 무시무시한 것들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은요,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으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해요. 다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전매할 경우는요, 새로 매수한 것이 돼서 새로운 규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소급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세대출 제한,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입니다. 자, 임대인이 받는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이 제도는요, 특히 일반 분양자와 그리고 조합원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수분양자의 진짜 위기는 입주 시점부터입니다. 왜냐면 이제 분양 당첨 이후에 잔금 전까지는 계약금 외에 별도 자금 투입이 없거든요. 하지만 입주 전에는요, 중도금 대출 상환해야 되죠. 잔금 납부해야 되죠. 옵션비 내야 되죠. 중도금 이자 한꺼번에 내야 되죠. 보통 후불제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몇 천만 원 나옵니다. 취득세까지 부담이 동시에 몰린다는 겁니다. 특히 이 잔금 대출은요, 엄격한 소득 심사 통과가 필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 있죠. 고령의 조합원들은 이 잔금 대출 못 받아서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세를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전세 시세가 예상보다 낮다면은요,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고 매도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장에 유난히 마피 매물이 많이 늘어나요. 지금 잘 나가는 광명시도요, 올 4월까지만 해도 마피 1억 얘기 나왔었고요. 송도 지역도 마피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잊지 마세요. 분양권은 쉽게 살 수 있지만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 문제는 이제부터 입주장에 전세 시세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환경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장 입주 중인 아파트에서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요. 한 기사 볼게요. 대출 규제에 전세금 잔금 막힌다. 입주 앞둔 수분양자들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왜? 전세 대출을 안 받는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세입자가 있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전세 매물이 수십 개가 동시에 쏟아지는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주 앞둔 수분양자들이 날린 거예요. 이 사람들 전세 시대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자, 그럼 다른 방법이 뭐 있어요? 잔금 대출로 잔금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세입자를 받아서 상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또 이번에 잔금 대출의 만기가 또 30년으로 묶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대출 한도가 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고소득 맞벌이 가구에 문제가 안 되는데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외벌이 가구한테는 좀 영향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주장 단지의 전세값 약세가 계속 이어진다면요, 입주장 금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좀 예외를 규정을 두지 않을까 좀 생각도 들고 있어요. 추가로 체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이번에 나온 거 기억나시죠? 근데 재개발 재건축 투자자 중에서 두 채를 한꺼번에 받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바로 1+1 분양 신청 조합원들인데, 자,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이들한테 대출을 안 해줬어요. 이주비 대출도 안 해주고 중도금 대출도 제한하다 보니까 이 +1 추가로 받는 소형주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반포주공 1, 2, 4주고 가세요는 1+1까지 진행을 했다가 요거 대출 안 나온다 그래서 전부 다 취소하고 대형 면적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세대 수가 한 수백 세대 줄어드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대출 규제로는요, 1+1의 중도금 대출과 이주비 대출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게 또 재개발 시장, 재건축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교통정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결론은 간단합니다. 실거주할 아파트고 자금도 준비됐을 때만 이제는 청약을 해야 됩니다. 예전처럼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서 중도금 대출을 활용하고 잔금 때는 전세 보증금과 그리고 후순위 대출을 활용했던 방법이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재개발 입주권 투자도요, 실거주하려고 할 때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액 재개발 투자처가 아마 좀 타격을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 규제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지금 분양받으면 3년 뒤에 입주인데, 제가 볼 때는요, 이런 규제들은요, 금리가 오를 때까지 유지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런 규제들이 하나둘씩 풀리거든요. 실제 예전에 이제 청약 당첨자들 실거주 의무나 기존주택 처분 의무가 2023년 초에 빠졌어요. 집값이 많이 급락했을 때 이것이 집값을 하락시키는 트리거로 작용해서 풀어줬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오려면 아직까지 좀 남은 시간이다 보니까 이런 규제는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변에 청약이나 뭐 이제 재개발 투자 관심 많으신 분께 이 영상 공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